네, 한 주간의 중요한 공시를 통해서 공시 내용 확인하고 투자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우진 전자공시은행 팀장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공시들 또 기업 분석,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 기업. 오늘 일단 LS 쪽이 확 좀 몇 개 준비해 오셨나요? 네, 들어가 볼까요? 일단 LS 마린 솔루션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KT 서브마린이 이제 이름을 바꾼 회사고 LS 마린 솔루션의 비즈니스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을 매설한 회사예요. 포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에서 이 회사는 원래는 통신 케이블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 KT의 자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KT의 자회사다 보니까 통신 케이블이 중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LS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LS 마린 솔루션 이름이 바뀌었고 LS 전선 밑으로 가면서 이 전력 케이블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KT 서브마린일 때 이제 이 회사의 캐파는 결국은 배로 결정이 되는데 포설하는 배. 근데 이 KT 서브마린일 때 배가 한번 크게 불타고 사라지면서 그 이후에 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배를 추가적으로 사면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배가 세 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 개로 미래로 GL30, 2030인데 이 세 개 배가 공통점이 뭐냐면 연안밖에 운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설이라고 하는 건 해저 케이블 포설이라고 하는 건 연안만 되면 대륙간 이동하는 그런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원양에 있는 해양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연결할 수가 없고 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 증설이 계속 나와야 될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양 대양 항해가 가능한 배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회사에서도 우리 증설할 거야라고 했었는데 증자가 뭐가 나왔냐면 삼자 배정 유상 증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최대 주주가 다 떠갔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삼자 배정을 하는데 최대 주주가 다 가져가는 건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일단은 물량이 출회되지 않을 뿐더러 이 최대 주주가 책임 경영을 한다는 것도 있고 그만큼 회사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목적이 시설 자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50억을 조달하는데 이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건 이 시설이 결국은 배라는 거죠. 근데 이 배라는 게 대양 항해를 목적으로 한 배를 증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LS 전선, 그러니까 모 회사인 LS 전선의 어떤 사업 계획을 보면 해저 케이블 쪽으로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리고 LS 전선이 지금 현재까지 수주한 규모가 3.5조 원, 3조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수주를 하고 있고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이 핵심이 LS 마린 솔루션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저 케이블 할 수 있어, 생산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깔아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턴키로 다 서비스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발주를 줘라는 거예요. 이 그룹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전선의 수주는 곧 LS 마린 솔루션의 수주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전략 자체가 먹히는 구간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게 증설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배인데 이 배가 건조가 되면 본격적으로 LS 전선과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물론 시가총액이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 있으니까 싸진 않은데 적어도 이 전력기기, AI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해저 케이블 쪽도 당연히 늘어나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가 해저 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의 연결, 그러니까 전력 케이블 연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해저 케이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케이블 포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들을 보면 연안밖에 못 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상 풍력이든 뭐든 좀 더 깊은 바다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배가 없었는데 지금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마 그 큰 바다를 갈 수 있는 대양 갈 수 있는 그 선박을 지금 조달하려고 한다. 특히 삼자 배정의 주체가 최대 주주입니다. 자기가 뜬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더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LS 전체로 보면 전선 있죠, 또 일렉트릭 있죠. 이게 하나의 원스톱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의 이번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는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업도 역시 LS입니다. LS 일렉트릭.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을까 하다가 꾸역꾸역 갔던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LS 일렉트릭은 어떤 공시가 있었을까요? LS 일렉트릭 하면 이제 기존의
핵심됐던 3대장이라고 한다면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이게 3대장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이게 초과학 변압기 쪽인데 이 회사들 대비해서는 이제 작년에 어떤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앞단에 못 갔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LX 일렉트릭이 일렉트릭인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배전 쪽에 있었어요. 핵심이. 그러니까 송전이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멀리까지 이제 보내는 거고 거기에 초과학 변압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전이라고 하는 건 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전달하는 전력인데 이 LS 일렉트릭이 이 배전 쪽에 특화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학 변압기가 갈 때는 먼저 안 갔어요. 그렇지만 이 발전소가 늘어나고 초과학 변압기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용가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배전 쪽도 늘어나고 거기에 이번에 공시가 핵심인 게 초과학 변압기도 우리도 늘려야 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공시가 났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제 초과학 변압기 생산을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됐어요. 이게 803억 원을 투자해서 초과학 변압기를 우리가 늘리겠다라고 발표했고 두 번째는 초과학 변압기 사업을 하고 있는 KOC 전기라고 하는 회사를 592억 원에 51%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초과학 변압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금씩 더 살펴보면 이 회사가 이제 배전 쪽의 매출이 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4,500억이 좀 안 돼요. 4,400억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변압기 쪽이 한 2,000억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 배전 쪽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03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늘어날 거냐 관건이잖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초고압 변압기 생산 캐파가 1,8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3억을 투자하면 한 이 2배 정도 증가해서 4,000억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도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는구나. 물론 이제 4,000억 된다고 하더라도 배전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죠. 그래도 이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라는 게 첫 번째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KOC 전기를 인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과 울산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국내 5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선방역 특수 변압기도 하고 있는데 이 선방역 변압기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독보적으로는 기술력을 좀 갖고 있고 국내 빅3에 다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초과압 변압기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캐파가 5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도 증설을 통해서 이 초과압 변압기를 1,000억으로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1,800억을 갖고 있던 초과압 변압기 캐파가 총 5,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총 매출로 봤을 때는 이제 7% 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별로 크진 않죠. 7% 갖고 뭐 되겠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마진이 10%가 안 돼요. 그런데 초고압 변압기를 하는 회사를 보면 이제 규모가 큰 HD 현대 일렉트릭도 15% 내외가 나오고 있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4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물론 규모가 크니까 재룡전기만큼은 나오지 않겠지만 최소한 HD 현대 일렉트릭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기존 사업 대비 2배가 되는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7% 기준이지만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비중이 14%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을 생각하면 앞으로 전력기가 더 간다고 했을 때 LS 일렉트릭도 소외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느낌입니다. LS 일렉트릭 앞단에서 다가갈 때 못 갔었죠. 그게 이제 송전과 배전이 있으면 배전에 초점을 맞췄던 회사이기 때문에 송전 쪽만 전기에서 최초 변전소까지 오는 송전 기업들만 막 한차 주가가 갔고 그 뒤에 LS 일렉트릭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올랐는데 지금 이 LS 일렉트릭조차도 초고압 변압기 이런 쪽으로 다 눈독을 돌리면서 확정을 하니까 성장성이 더해진다. 근데요, 이 장원님 팀장 지금 약간 전력 인프라, 송배전, 변압기가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좀 노력이 좀 아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쉬어갈 수 있죠. 저는 당연히 쉬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주가가 그렇죠. 전력 인프라 쪽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물론 장기 수주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쉬어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 오히려 이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이제 원전 쪽이 워낙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발전단과 전력기기단을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는 발전이 있는데 전력기기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쇼티지가 났는데 지금은 발전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살짝 뒷전이 되는 거죠. 전력이 물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전 원이 먼저니까 발전 원 쪽으로 먼저 보자. 이게 이제 원전. 그렇죠. 그 에너지 자체. 그렇죠. 에너지 자체. 그러니까 SFS랑 이제 SMR이 당연히 지금 부각되면 이쪽도 나중에 다시 갈 거예요. 가긴 갈 텐데 네, 여기 이제 부각되는 쪽으로 돈이 먼저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네. 자, 그런 테마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하면은 그 양극재 전에 전구체 회사. 맞습니다. 아, 잊혀진 회사인데 네. 괜찮습니까? 네. 여기가 E&D라는 회사가 이제 이름을 바꿨던 회사고 네. 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NCM, 그러니까 3원계 양극재의 원재료인 전구체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전구체 이게 에코앤드림이 NCM, 니켈, 카드뮴, 코발트, 망간 이 세 가지를 합친 다음에 이거를 물질로 만들어주면 이제 양극재 업체가 이거랑 리튬을 합해서 양극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전구체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 고객사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뭐 회사가요? 고객사. NCM 어딥니까? 양극재라는 회사인데 고객사가 어디냐? 근데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가 있죠? 뭐 다 있잖아요.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프로, 뭐 LNF 거기 안 들어갑니다. 네, 거기 그러면 여기에 전구체는 어디다 납품합니까? 글로벌 업체인 유미코어로 들어가요. 유미코어? 네, 유미코어. 그러니까 벨기에에 있는 이제 유미코어는 업체인데 국내 이제 투자자한테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원래 양극재 1위 업체예요. 근데 3원계 쪽으로 늦게 들어가는 업체죠. 네. 예. 그러니까 에코앤드림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소외가 됐단 말이죠. 그동안. 네. 크게 부각받지 못했던 건 왜 에코프로나 이쪽으로 같이 안 가? 라는 게 이제 컸던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유미코어가 이 에코앤드림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 증설이 빨리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됐던 거죠. 근데 올해 초에 공시가 났어요. 드디어. 유미코어랑 사업을 하면서 새만금 쪽으로 투자를 할 거다. 근데 무려 1,800억. 이 회사 규모로는 꽤 큰데 1,800억을 투자할 거라고 얘기했었고 기존의 캐파가 5,000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증설하는 게 3만 톤이다. 그러니까 3만 5천 톤 캐파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증설이 되면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 증설의 의미가 뭐냐? 89억 수주. 이거 별로 안 큰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회사가 대규모 수주 공시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대규모 수주를 하면 문제가 있다. 왜요? 대규모 수주를 해서 발표했는데 주가는 흔들리고 근데 이게 또 리튬 가격에 따라서 공급 계약이 막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에코앤드림을 거부했다고요. 이게 수주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에코앤드림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월별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는 걸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별 수주를 발표하는 게 이게 이번에 80억대가 나온 거고 지난번에도 80억대 나왔거든요. 근데 이 80억대가 매달 나올 거란 말이에요. PO가. 그러면 이거를 연으로 곱해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되냐? 5,000톤이 1,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3만 5천 톤이면 7,000억이 나오죠. 네. 이 계산이 나온다는 거고 내년에 이제 3만 5천 톤이 가동되면 이 3만 5천 톤 캐파 기준으로 PO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에코앤드림은 저희가 한 번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때 언젠가 한번 이제 양극재 또 이 전구체 이야기 나올 때는 지금 장호팀장이 얘기했던 그 3만 5천 톤 캐파 요 이슈 제대로 발용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기업이고 오늘 장호진 팀장이 꼽은 최선호 공시 관련해서 기업입니다. CN투스. 필터. 맞습니다. 필터죠, CN투스.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들었었고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핵심으로 포인트는 내부자가 계속 사는데 1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 왜 좋아졌을까? 제가 업데이트해서 얘기 드리다고 했었고 그걸 이제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얘기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있을 건데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너무 좋아요. 이 회사가 필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매출은 급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마스크는 아니죠. 마스크는 80억에서 30억을 감소했는데 이 이전 단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발생했던 마스크 매출이 원래 연 200억 정도는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마스크 매출이 더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등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여기 바닥은 찍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필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필터가 많이 나가요. 근데 공기청정기 중에서도 이 회사 국내 1위 업체는 지금 코웨이잖아요. 코웨이 필터의 90%를 납품하고 있고 쿠쿠 쪽으로 50% 정도. 그다음에 SK 매직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다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실적 왜 좋아지냐? 국내 업체들이 워낙 잘 팔고 있어요. 특히나 동남아 쪽으로 확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예.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예.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세 번째 포인트는 나스닥 상장사 중에 헬렌 오브 트로이가 있는데 이 회사와 공기청정기 필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0억이 하반기부터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매출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130억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작일 거라는 거죠. 왜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의 제품을 미국에서 지금 선호하지 않아요. 특히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중국 제품을 점점 빼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시엔투스가 이제 미국 처음으로 레퍼런스를 뚫었다. 이걸 그러면 헬렌 오브 트로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기업들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엔투스의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엔투스 하면 이제 필터로 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마스크 필터는 아니고 그쵸. 공기청정기 필터 수요고 국내에 웬만한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들 필터는 다 시엔투스. 들어가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네. 암기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헬렌 오브 트로이 미국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나스닥 그쪽에 상장사. 나스닥 상장사 강자겠죠? 맞아요. 예, 네. 거기와도 공기청정기 필터 납품 계약까지 짰다. 이런 자료들까지 지난주에서 업그레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공시로 본 주목할 기업 코너였습니다. 장호진 전자공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